헬리녹스 같은 경우에는 헬리녹스 라이트 코트든 아니면 뭐 코트 원이든 기본적으로 이 알루미늄 지지대에 고무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가서 잘 떨어집니다. 이거 오래 못 써요. 이렇게 이게 없을 경우엔 풀린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내구성이 좋은 탄성 밴드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번거로워. 이걸 애초 제조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질기고 튼튼한 탄성 요런 어떤 그 섬유 밴드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줘야 돼요. 이거 하면 이거 얼마 쓰지도 못하고 끊어져서 안 좋아. 이거 헬리녹스 이게 싼 가격이 아닌데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놓치면 글쎄 이 충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잘 챙겨줘야 돼.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바람을 넣는 어떤 베개죠. 그런 걸 썼는데 지금은 메모리 폼으로 만드는 베개입니다. 되게 작아요. 휴대성이 좋고 바람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거리 촬영에 버스 타고 가거나 기차 타고 갈 때도 많이 씁니다. 그렇지. 휴대성 되게 좋아요. 목에 이거 받치는 거야. 그렇죠? 베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사실 보온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뭐 조성됐다면 사실 침낭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죠. 침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침낭을 오래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보온의 핵심적인 역할, 가장 몸 가까이에서 체온을 지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할 수 있으면 좀 괜찮은 거 가볍고 따뜻한 걸로 사셔야 됩니다. 이건 뭐 야영 상황, 캠핑, 뭐 차박 같은 거 할 때 얼마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생존 배낭용으로 나중에 좀 투자를 좀 하세요. 지금은 부피가 크고 무겁고 저렴한 걸 지금 여러분들이 비치를 하고 가방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위에 결속할 수 있으면 결속하고 아니면 가방 메고 하나 침낭 들고 이렇게 가더라도 침낭은 꼭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제 겨울이 다가온 상황에서는 야외에서 잠깐 대피하는 상황이라도 공터에 있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은박 담요 집을 쓰거나 아니면 타프라든가 판초위 텐트를 챙겨주면 가장 좋죠. 텐트 안에서 침낭만 덮고 있더라도 충분히 악천후로 해서 저체온증 예방하면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번에 투자할 만해요. 생존변에 미리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먼저 다 챙겨놓고 이건 들고 가도 되는 거니까 침낭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지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진짜 배낭을 메고 가야 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다른 짐들 때문에 뭐 침낭 부피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배낭을 좀 더 큰 걸 사세요. 좀 더 큰 거 사세요. 부피가 클 뿐이지 배낭은 클수록 안정감이 있고 배낭은 클수록 신체 보호에 유리합니다. 넘어지거나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배낭에 너무 무겁게 하게 되면 무게 배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그 몸을 편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동할 때 오히려 넉넉한 배낭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등산 배낭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배분, 체중 배분, 무게 배분, 또 어떤 장거리를 이동할 때 안락함, 어떤 어깨 패드라든가 힙벨트, 그다음 이 등판 부분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걸 싸고 싶다면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고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매트랑 침낭만 잘 받쳐주면 웬만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충분히 가족들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니면 다음 대피소로 안전한 곳으로 2차 대피소로 이동 안내를 받기 전까지 공터라든가 학교 운동장 그 다음 뭐 여러분들이 지정된 대피소 그 실내라 할지라도 노약자분들은 이렇게 체온 유지를 하면서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낭에 여러분들 싸보고 한 번씩 캠핑이라든가 야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들 그거 듣고 싼 게 최선이 아닙니다. 그 검증이 안 된 것들 꽤 많아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점검해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야외에서 실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 가족 내 구성원들 고려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런 걸 여러 가지 의견들 참조해서 꾸려놓고 그리고 한번 야외 가서 캠핑 겸 나들이 겸 가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야영장 오셔가지고 아니면 뭐 묵국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무료 그런 어떤 그 야영장이라든가 또 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있죠. 그런 데서 한 번씩 펼쳐보고 써보고 같이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야영을 해보면 내가 뭐가 더 부족하고 뭐가 더 보완할 거는 게 보입니다. 그래야 실제 쓸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장비가 많다고 좋은 거 아니고 다루지도 못할 장비를 많이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 텐트, 각 침낭, 아니면 덮을 담요, 따뜻한 여벌의 옷, 핫팩, 그다음 식수 그 정도만 챙기세요. 아니면 ABC 식량 같은 ABC 아니면 시리얼이 제일 좋아요. 시리얼 그냥 한 박스 딱 넣으면 여러분들 뭐 4인 가족이라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특성에 맞게끔 작은 배낭을 꾸려주는 것도 좋아요. 개인들마다 필요합니다. 왜냐면 노약자분들 별도의 뭐가 약이 있고 또 보조적으로 또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여러 장비들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가 따로 오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기저귀나 분유 이런 것들 그걸 데울 수 있는 것들 그다음 거기에 맞는 물을 끓일 수 있는 별도의 물 끓인 도구와 또 적정량의 물 이런 것들 그 아이에 맞게끔 기저귀 같은 것들 뭐 그렇게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 또 꾸려줘야 되고 그런 건 가벼우니까 아이 또는 여러분들이 뭐 엄마가 이제 메고 나머지 주요 장비들은 텐트나 무거운 침낭 같은 것들은 또 하나의 큰 배낭 같은 데다 같이 넣어서 아니면 개인마다 본인의 침낭에는 최소한 하나씩 들고 갈 수 있게끔 아니면 캐리어 같은 것에 넣어가지고 그런 무겁고 들고 다니기 어려운 텐트나 뭐 이런 침낭 같은 거 여벌의 옷 같은 것들은 거기 캐리어 넣어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전략들 그러니까 내 가족 내가 주거 환경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꼭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갈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세요. 배낭 큰 거 작은 거 이런 게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막상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이고 어디로 대피할 것이고 그럼 그곳에서 정말 악천후를 만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꾸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실전적인 생존 배낭이에요. 그냥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게 꾸렸다고 해서 난 최적화된 가장 체력 고갈 최소화할 수 있는 가벼운 생존 배낭을 꾸렸어. 그거 아니에요. 실제 상황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악천후를 막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현대적인 재난에서는 일주일 이상 넘겨갈 일이 없습니다. 거의 되면 3일 내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고 빠르면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응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당일 내에 여러분들 제2차 대피소로 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가서 문제예요. 대부분 그런 어떤 안전점검이 끝난 그런 대피 시설 자체에 보온 시설 안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실내 체육관 이런 곳이에요. 엄청 크잖아요. 공기가 충분히 보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워지지 않습니다. 여분에서 막 공조기를 계속 틀 수도 없는 거고.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여분 체온 유지하고 그다음 생활의 편의상. 요게 침낭 커버입니다. 이거 추천할 만합니다. 요게 타이백 원단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구매했을 때 한 2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배송비 포함해서. 지금 가격을 제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요거 아주 방수되고요. 투습 기능도 있습니다. 타이백 원단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가벼워. 타이백 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중앙 지퍼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비상용 체온 보호용 비비 커버로 써도 괜찮고요. 지금 좀 침낭 커버로 써도 됩니다. 중앙 지퍼식은 넣었다 뺐다 이런 장비들 넣었다 뺐다 하기 위해서 좋죠.
여러분 딱 보시면 어때요? 아, 죽지 않겠구나 느낌 들지. 어떤 지금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악취가 발생하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 내가 이 장비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남겠다. 그런 장비로 꾸려야지 진짜 생존 배낭에 쓸 수 있는 실전성이 있는 배낭인 거예요. 제대로 써먹지도 못할 장비들을 많이 챙기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이 부족하면 장비로 보호 안 하세요. 어설프게 기술도 없는데 장비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갖췄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엄청난 후회거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 써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물품들을 여러분들이 제때 적소에 바로 쓰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존 배낭 왜 꾸려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꾸린 거죠. 그때 내가 덜 고통스럽고 상태가 악화된 걸 충분히 막으면서 안전하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의 생존 배낭인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할 것들,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챙겨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생존 배낭의 핵심적인 요소는 싸게 가볍게 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존 요소들을 제대로 여러분들 빠짐없이 챙기면서 우선순위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먼저 막아가면서 버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이 갖춰졌느냐 안 졌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침낭 커버까지 다 자, 끝났어요. 자,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이 매트를 2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매트는 여러분들 발포 매트 한 2, 3만원짜리 제가 추천드린 거 있습니다. 한 3만원짜리 몬테인에서 나온 거 있어요. 2만 얼마짜리. 그거 좋아요. 그거 사시면 됩니다. 구멍 날 위험도 없고 그냥 앉아서 쉬는 매트로 써도 되고, 밤에는 말 그대로 잠자리 매트로 써도 되고, 바닥 한기도 차단이 잘 됩니다. R밸류가 2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영하의 온도까지 커버되니까 그런 걸 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 점점 업그레이드 가면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용 목적과 환경 고려하고 있는 재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죽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기가 어려워요. 악천후가 오더라도. 그래야지 치료가 되고 휴식을 하면서 체력 고갈을 막고, 체력 고갈을 막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만큼 식량을 안 챙겨도 되는 거예요. 식량이 애초 생존에서 우선순위부터 떨어지긴 하지만 식량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현대적 재난은 거의 3일 내에 끝난다 그랬죠. 그 물품이 여러분들 진짜 배가 터지도록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생존의 우선 요소만 여러분 잘 막아내면 돼요. 거기에 식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존 배낭에는 물 없이 먹을 수 있고 가볍게 챙겨 다닐 수 있고, 유통기한이 그냥 남대로 긴 1년 이상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어떤 남들 영양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돼. 너무 많아요. 종류 많아요. 초콜릿만 챙겨야 되고 에너지 바도 좋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리얼 많이 추천드리죠. 시리얼 정말 좋아요. 시리얼 좋고, 3일이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안 챙겨도 돼요. 물만 여러분들이 500ml 식수통에다가 2리터 정도, 아니면 그 2개 정도만 챙겨서 3일 충분히 버텨요. 1인당 500ml면 제가 여름에 3일 버텼어요. 500ml로 500ml 3일 버텼다고요.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2리터 챙겨가서 500ml밖에 안 먹었어요. 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 수분 배출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인당 500ml만 챙기세요. 4인 가족이면 각각 2리터씩 챙기면 너무 무겁습니다.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이유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런 아이들은 물을 좀 더 가져가더라도 일반 성인은 그냥 3일 동안 500m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몇 번이나 내가 시도해봤지만 안 죽습니다. 500ml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 보호 물품들, 가볍고 부피가 큰 그런 어떤 여벌의 옷 이런 것들, 핫팩들, 그런 것들 더 챙겨야지 음식 같은 거 더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불필요한 소용입니다. 여벌의 옷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안 입는 옷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도 중고 옷 사요. 여벌의 옷 같은 거, 비상용 옷은 한 2만원 정도, 2만 3만원 주면 그 구제 옷 있죠, 중고에 파는 거, 삽니다. 좋아요. 다 세탁해서 입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비상용으로 이제 챙겨 들어가면 좋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챙기세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침낭이 없더라도 그런 오리털 파카라든가 그런 것만 입고 있더라도 충분히 밤을 버티는데 체온 손실 최소화하면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침낭을 챙겨왔고, 실제 침낭이 있으면 좋고, 침낭 챙길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잘 안 입는 오리털 파카, 그 다음
아니면 굳이 옷을 한 2만원 3만원이면 충분히 남들이 옷 입었던 옷 중에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입으면 됩니다. 그런 걸 챙겨놓으면 되죠. 평상시에는 다른 옷들 좋은 거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 생명 배낭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차게 실용적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좀 하시고 써봐야 돼요. 위치를 좀 조정했습니다. 이게 타프가 2.1m 곱하기 2.1m 짜리예요. 3 곱하기 3짜리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은 충분히 방풍 방수되게끔 안쪽으로 놓고요. 약간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일단 다리 부분은 좀 노출돼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했습니다. 집중력 떨어진 거 없도록. 여기 이런 공간들은 이제 젖지만 해도 물건들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비가 오더라도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뚫린 부분에서 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텐트라든가 아니면 3 곱하기 3 타프 있죠. 그 정도는 돼줘야 됩니다. 3 곱하기 3 정도 타프가 돼야지 내가 그 응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쉘터 형태가 나옵니다. 이건 좀 작아요. 2.1 곱하기 2.1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볍긴 상대적으로 가볍겠지만, 근데 3 곱하기 3 타프 중에 제가 써본 것 중에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 있어요. 한 39,000원, 한 4만원 되네요. 가볍고 아주 방수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그 제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타프로 나는 텐트를 대신해서 좀 더 저렴하게 그 다음 기술적인 부분으로 쉘터를 만들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3 곱하기 3 타프 또는 2만원짜리 제품 중에 3 곱하기 3 타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비에 약하더라고요. 비가 많이 되면 셉니다. 2만원짜리는 조금 실링이 잘 안 돼 있어서 비추고, 그래도 난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그래도 3 곱하기 3 그 2만원짜리 타프 사시고, 거기다 좀 더 방수도 좋고 가볍고 그 다음 여러가지 형태를 만들기 좋은 그 타프가 콩타프라고 있어요. 콩타프. 제가 쓴지 꽤 몇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타프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텐트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타프로 쉘터 만드는 훈련을 하고, 그 준비할 물품은 작고 가볍고 남들 가성비가 좋은 그 콩타프 제가 추천드리는 거 그거로 여러분 준비하시면 지금 같은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쉘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박 담요를 이용해서 앞쪽에 한 번 더 보강을 한번 해볼게요. 연박 담요의 장점이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타프의 부족한 부분, 앞쪽 부분에 바람만 막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온성이 더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성이 약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한 장비가 없다 그러면 연박 담요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연박 담요를 여러분 챙길 때 기본적으로 이런 막끈 아니면 여러분 일반적인 뭐 캠핑용 끈 이런 것들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용도가 높아져요. 서로 연결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타프 형태를 만들 때 그렇고. 지금 비가 떨어지네. 제가 올가미 매듭 늘 강조합니다. 이건 따로 보여드리지 않지만 올가미 매듭을 이용해서 걸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쪽부터 걸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타프가 2.1m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습니다. 연박 담요가 가장 긴 가로가 2.1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홈에다가 낙엽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죠? 딱 연결해서 여기에 줄을 걸어도 됩니다. 직접 끈을 연결해서 여기다 묶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들,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쪽에서 줄을 연결해서 여기를 한 번 더 덮는 형태로 제가
쉘터를 한번 만들게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다가 이 나무에 이쪽을 했죠. 전 이쪽에다 줄을 하나 연결해서 이 은박 담요를 묶을 겁니다. 그러면 비가 떨어지더라도 이쪽으로 넘쳐가죠. 이 사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불을 피운다 그러면 여기 공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 틈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연기가 바로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 불을 피울 걸 고려한다 그러면 약간 서로 공간을 어느 정도 이격시켜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지시 개념이는 폴딩 나이프 같은 것들 챙겨다니면 정말 다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프레쉬와 라이터는 프레쉬랑 칼은 쓸 일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일상에서도 이렇게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불 피운 다음에 약간 공간을 이격시켜줘요. 앞쪽에 같이 연결해서 여기를 띄워주면 좋고, 비를 완전 위에서 막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죠? 한 번 더 비가 이쪽으로 흘러내리게끔, 좌우쪽 흘러내리게끔 처마를 하나 더 만들어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줄을 넘겨서 이쪽에다 걸어줘. 비가 막 쏟아집니다. 반대편 봅시다. 끌어가지고 반대편도 주고요. 소리 중에 이렇게 말아주는 거죠. 여기다가 얼마나 못하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낮춰주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비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나무에 좌우측 방향을 잘 응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불 피울 때는 여기를 열어주고, 그죠? 이 부분을 열어주라는 얘기고, 비가 올 때 비를 완벽히 차단하고 싶다면 이렇게 서로 만난 지점을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나무의 좌우 기둥의 위치를 잘 응용하고 높낮이를 잘 조정해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밑에 이제 팩감을 하면 되죠, 그죠? 끈 있죠. 음악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질깁니다. 이렇게 하면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그게 부담이 없어요. 가격 이런 것들을 응용하면 충분히 타프를 응용하는 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이런데 찢어질 수 있어요. 은박담이 약해서 지금 여기 보면 찢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묶으면 이게 확장되죠. 찢어지면 확장돼요. 그래서 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영장이니까 화기를 갖고 왔는데, 응급처치 킷에는 이런 비상상황에 불이 필요한 도구를 챙기세요. 이런 테이프 같은 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은박담요를 챙긴다 그러면 끈과 덕테이프나 청테이프 같은 것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찢어지면 확장되면 은박담요 같이 낮아져. 이렇게 보수해줘야 돼. 이건 제품의 문제인데, 이게 제품의 문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 여기가 지금 재단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뭐 내가 불량품에 걸리더라도 테이프만 있으면 은박담요 기능 상실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테이프, 라이터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좀 챙겨 다니죠. 아이고, 이거 찢어졌네.
이 인열 강도가 약해서 확 찢어집니다. 인장 강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인열 강도가 약해. 자, 이렇게 응급으로 지금 제가 지금 불킨 테이프에 불쏘시개 겸 응급처치 키스 가능한 덕테이프를 지금 이렇게 응용해서 제품 불량 상태 또는 사용 중에 찢어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여기서 팩다운 하고요. 묶어서. 잘 보이나? 누구 이거 친구 다닙니다. 여기다 바꾸요, 그죠? 박아놓고 해야 돼요. 몸쪽보다는 바깥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너무 세게 하면 또 어느 부분 약한 부분 찢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장력으로.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관리하시는 분. 저도 여기에 캠핑장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지인이 운영하시는 캠핑장 겸 유원지예요. 거의 주변 전체가 그냥 다 캠핑장입니다. 여러 어떤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이렇게 파색으로 만들어진 캠핑장도 있고 거의 부시크래프트 생태 자연적인 그 캠핑장도 있습니다. 제가 훈련하고 하는 곳은 그곳이에요. 거기는 예전에 오토 캠핑장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부시크래프트 형태 완전 야생의 느낌의 캠핑장입니다. 거기서 제가 많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여기에서 캠핑장 전체적인 평가하고 저 자문도 하고 여기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다 또 박아야 돼. 관리하기 좋죠. 여기가 전체적으로 누가 화장실을 그냥 그거 쓰면은 딴 데는 물 잠궈서 물이 안 나와. 물 안 나요? 오케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로 들어가세요. 자, 어디까지 했죠?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산에 뭐 길이 없는 곳을 간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 야영한다는 어떤 목적 자체가 막 함부로 불 피우고 그런 것들 목적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곳은 다 야영장이에요. 여러분 다 야영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제가 뛴 거 이런 데 숲들이라고 이렇게 야영장 바로 이거 저기도 다 야영장 터입니다. 저는 숲들 이렇게 저 뒤까지 다 야영장이에요. 저런 곳에서 저 아래쪽에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 야영장에서 진짜 부시크래프트 스타일 또는 생존 면허를 가지고 야생의 대피소에서
버티는 그런 어떤 같이 훈련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떤 야영장인지. 그런 곳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단편적인 화면으로 보니까 뭐로 보이냐면 이제 막 숲으로 보일 수도 있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매번 설명하기 어렵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갔던 진짜 오지나 그런 것들 그때 촬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찍기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영상이 없고요. 그다음 올린 것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재현했거나 이런 안전한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하더라도 캠핑장에서 하셔야 돼요. 네, 캠핑장에서 하는 겁니다. 캠핑장에서. 뭐 하다가 했지? 똑같아요. 이건 뭐 캠핑장에서 하든 이 방법은 야외에서 하면 더 쉽습니다. 땅이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 다음 나무들이 더 많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내부 공간이 완전 확보되겠죠. 비가 오더라도 이쪽에 떨어지는 거 막아주고 스며드는 거 막아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지금 앞쪽을 막아줄 형태의 쉘터 구조를 만들었죠. 되게 변형이 되게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을 지금 막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앞쪽에 이제 불을 피워야 될 때는 그걸 접어가지고 안쪽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안쪽에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누울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다음 불을 여기에 이제 피우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나무 있는 곳에 크게 피우게 되면 열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밀착을 시킨 거죠. 타프라는 게 밀착을 시키게 되면 여기 이제 불을 피우게 되면 열이 그대로 앞쪽으로 와서 뒤에서 또 열 반사해서 체온유지 용이하겠죠. 그리고 뒤편에 좀 공간,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또 뭐 약간 온실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앞쪽으로 확장해 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완전히 밀착시키거나 아니면 약간 공간을 누울 수 있는 공간 빼고 이렇게 팩다운해서 여기 불 피우면서 체온 유지하다가 만약에 잠깐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면 뒤쪽 공간에 가서 비를 막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좀 누워 쉬었다가 또 나와서 불을 유지하고 그런 방법을 계속 쓴다 그러면 이런 구조는 상당히 생존 상황에서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타프 한 장, 은박담요 한 장 또는 은박담요 두 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없다는 가정, 그 다음 가지고 있는 은박담요 수라든가 쉘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면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면 좋아요. 이렇게 사람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비 바람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확률로 보호되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물 쓴 공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죠. 뒤쪽 공간은 앞쪽은 이렇게 접어서 안쪽 밀게 되면 요거는 불 피면 열반사 효과를 얻는 그런 어떤 쉘터 기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응용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쉘터를 만들 때 이런 어떤 다양한 응용법들을 한번 고민해서 만든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지금 완전 숲이라고 하면 방풍 벽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다음에 제가 숲속 캠핑장에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야영 기술 또는 생존 기술, 부시크래프트 스킬들을 조금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었네요.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 사실 바람을 막는 이런 어떤 조치도 중요하고 또 불을 피울 수 있다면 불을 피운다면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죠. 또 한번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불을 한번 피워봅시다. 이런 순수 나뭇가지만 이용해서 나뭇가지들은 크기별로 구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작은 가지부터 이쑤시개 굵기부터 여러분들이 분리하면 좋아요. 이쑤시개 굵기, 나무젓가락 굵기, 이런 가지 안에 다양한 굵기로 연료를 분리할 수 있죠. 앞쪽 이런 것들은 거의 나무젓가락 또는 이쑤시개 정도니까 같이 이렇게 두고 분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에서도 굵기별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걸 옮겨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 한 가지에서 3개 정도 지금 구분됐죠. 아주 얇은 이쑤시개 정도에서 나무젓가락 정도, 그 다음 굵은 거, 더 굵은 거, 그 다음 진짜 연료 사용될 만한 큰 가지. 자, 이거는 꼭 이런 스토브가 아니더라도 인공재료, 자연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굵은 가지 밑에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줍니다. 얘들이 밑에부터 습기 함기도 막아주고요. 얘들도 이제 나중에 위에 불이 피워지면 여기도 불씨가 생깁니다. 불씨가 생기는 게 중요해요. 불이 커진 것보다 불씨가 생기면 얼마든지 젖은 나무까지 낙엽을 넣더라도 건조가 되면서 탑니다. 그래서 불씨를 만드는 거, 수수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밑에는 이제 깔아주면 상대적으로 용이하죠. 다음 여기 위에다가 장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 여기 장가지가 충분히 많을수록 발화율이 높아요. 낙엽이 있으면 낙엽 좋죠. 그 다음 솔잎 좋고요. 이만큼은 이렇게 이 정도 부식기 설부는 틴더 개념에서 얇은 가지들이 있으면 좋아. 나머지 굵기별로 다시 분할시키고 이렇게 3단계로 좀 분실이 됐습니다. 가장 얇은 거, 그 다음 굵은 거, 그 다음 또 좀 더 굵은 거. 진짜 연료가 될 만한 것들. 척화 순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불 붙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봅시다. 만약에 주변에 진짜 민감한 부식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감한 부식깃이 없고, 이런 나무 가지밖에 없으면 나무 가지로도 불 피워야죠, 지금처럼. 어쨌든 착화제 여러 가지인 게 좋겠지만, 지금 아까 사용했던 은박 담요 수리에 사용했던 지금 이 테이프 있죠? 이 테이프 굉장히 중요한, 요거는 불소식으로 사용됩니다. 석유화학 제품들은 불이 한번 붙게 되면 굉장히 오래 탑니다. 그래서 좀 젖은 환경이든 아니면 이렇게 좀 덜 민감한 이런 어떤 틴더들, 이런 것들에도 불을 옮겨 붙일 정도 같아요. 자, 옮겨 놓겠습니다. 그렇고 여기다 지금 제가 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건 광고 한번 해야 되겠네요. 2개. 아까 다 써버려가지고, 요거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지인분이 이거 선물해 주셨어요. 봅시다. 소토 라이터거든요, 여기 소토 라이터인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시고, 요거를, 보관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와,
기가 막힌 솜씨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 링크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한번 주문받아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정말 깔끔하고 퀄리티 정말 좋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진짜 이런 본인만의 어떤 캠핑용품 아니면 어떤 감성적인 어떤 제품으로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가죽 제품으로 이렇게 컵을 만들면 좋은데 이분한테 의하면 정말 성심성 있게 만들어집니다. 와, 진짜 거의 원래 이렇게 완제품처럼 느낌 거의 퍼펙트하게 만들었어요. 자, 잠깐, 지금 그게 중요한데, 자, 이렇게 덕테이프라든가 청테이프 제가 생존 배낭에 챙겨야 했죠. 지금 비가 오고 젖은 상황이라면 얘들을 이렇게 짧게 찢습니다. 이렇게 찢어.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이렇게 장가지에 얘를 같이 이렇게 아래 깔아줍니다. 불이 위로 가 있죠. 얘 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붙여야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테이프가 손에 붙어서 화상 입는 걸 막습니다. 손에서 붙어 있으면 이게 가끔 접착력 때문에 손에 안 떨어진 거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손에 안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장가지 얇은 가지 아래쪽에다가 불을 위로 가니까 위에 태우겠죠. 그러면서 손에 붙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에 붙여주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서 불을 붙여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밖에 상당히 습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됐습니다. 요렇게 아주 조금의 테이프, 뭐 덕테이프는 청테이프는 관계없어요. 그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덜 민감한 가지를 이용해서도 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여기서 충분히 타고 난 후에 올리세요. 너무 빨리 올려보면 또 산소 차단이 됩니다. 충분히 여기서 불이 붙고 숯이 만드는 것 같고 눈에 보이죠?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조금 더 굵은 나뭇가지를 살짝 올려줍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서서히. 그 다음에 굵은 가지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 라이프를 이용해서 패드 스틱을 만들면 좋아요. 되게 뭐 민감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연필 깎듯이 이렇게 그냥 해도 됩니다. 이렇게. 문제는 이제 시간 과에서 이 정도 붙으면 사실 패드 스틱 안 만들어도 됩니다만 그래서 굵은 가지는 더 잘 불에 붙도록 좀 다듬어 주면 좋죠. 특히 이제 습한 표피의 나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표피의 습기를 칼로 제거해주고 올려주면 좋죠. 이런 불이 올라올 때 젖은 나뭇가지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실제 이 스토브가 없다도 돌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건조가 되는 거죠. 건조되면서 또 탑니다. 숯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불 피운 것들은 여러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지금 아까 비를 좀 맞은 나무들이라서 이렇게 좀 건조를 시키면서 병 넣어주면 이 습기에 의해서 화력이 약할 때 꺼져버려요. 어렵지 않죠? 그냥 라이터든 파이스든 뭐든 여러분들이 조금의 양의 테이프만 여러분들이 챙겨줬다 그러면 보시면 것 같이 아주 쉽게 불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적용 환경에서 키워낼 수 있어요.
보시면 벌써 다 건조됐죠? 건조됐으면 이제는 굵은 과정, 이제 수유 생겼으면 이제 굵은 과정 이제 올려줘야 돼. 그래도 다 잘 익었죠? 잘 익었죠.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너무 산소 차단할 정도 빡빡하지만 않으면 불 죽은 거 아닙니다. 수소에서 계속 이렇게 탈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불 천천히 수수 만들면서 키우는 방법 어렵지 않죠. 실시간으로 보여드려도 오래 안 걸리고 굉장히 쉽게 불이 키워진 게 보이죠. 지금 계속 숯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숯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비가 계속 내리니까 주변 젖었겠죠. 그럼 나무를 뗄감을 가져온 다음에 이제 표피에 습기를 나이프로 다 제거하고 안쪽 부분 또 넣어서 연료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쉘터에서 불을 피울 때는 최소한 2면이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가 나한테 들어와서 상당히 답답하고 숨쉬기도 어렵고 또 너무 폐쇄적이면 잘못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양쪽이 뚫려 있거나 위쪽 부분을 연기가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쉘터 구성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두면 좋아요. 지금은 어차피 양쪽이 다 뚫려 있으니까. 지금 열 같은 경우 여기 은박담요에 반사돼서 제 몸쪽 오겠죠. 상당히 또 보온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키워 나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캠핑장 가셔서 연습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지금 실내는 벌써 비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프가 좀 짧은 거기 때문에 약간 대곡선으로 침대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젖지 않습니다. 다 은박 담요와 타프에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 제가 불을 핀다고 했으면 사실 여기를 뚫었을 겁니다. 아니면 연기가 지금 이렇게 붙여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불을 필 거 생각했으면 이렇게 겹치지 않고 타프와 은박담요 겹치지 않고 개방시켰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뭐 지금도 사실 양쪽에 개방되어 있어서 타고 올라가서 연기가 잘 빠져나갑니다. 사실 일단 화력이 높다 보면 부딪혀서 여기서 연기량이 많으니까 맴돌아서 눈을 좀 따갑게 하는데 약간 바깥쪽을 옮기면 돼요.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이 순캠프 스토브는 밑에 열이 전달 안 돼서 손으로 잡아도 됩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스토브예요. 이게 뜨겁지 않아. 옮길 수 있습니다. 차가워. 아주 차가워. 이렇게 불만 유지하더라도 심리적 안정감 뿐만 아니라 이제 열에 대한 부분에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분명히 되고 물도 끓여서 먹으면서 적극적인 저체온증 방어에 중요한 수단이 되죠. 그래서 불 피우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챙기면 좋습니다. 아까 보시피 어렵지 않죠. 그냥 테이프 이렇게
라이터 같은 데는 가마 지금 다 써버렸지만 가마돔이 아까처럼 음박 담요 수리하거나 타프를 수리하거나 옷이 찢어졌거나 신발끈이 뭐 끊어졌거나 그럴 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덕테이프 또는 청테이프 때문에 지금처럼 기본적인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염두에 주시고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좋아요. 라이터는 기본적으로 감아주면 좋습니다. 방수 라이터를 너무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또 점화율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꼭 테이프 감아주세요. 지금 다 숯이 만들어서 이제 꺼질 일이 없어요. 숯만 잘 유지해야 됩니다. 아주 따뜻해요. 열반사 딱 되는 게 느껴집니다. 저 가급적이면 생존 변화에 물 뿌린 도구를 챙기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은박담요, 타프 이런 것들로 바람을 막아주고 또 열반사를 통해서 불을 피운 것들로 체온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과 방어 차원에서는 또 물을 끓여서 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온 유지 전략입니다. 물 끓이신 도구, 그죠? 그런 것들을 챙겨다니 좋아. 이렇게 커피 믹스 한 잔 먹어주면 심리적 안정감, 체온 유지. 명물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개념에서 커피 믹스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에서. 근데 이게 식량 개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식량들 별도로 이건 부가적으로. 가운데 쪽으로 연기를 쭉 해서 자, 이제 갑시다. 수저로 써야지. 와, 난리다 이거.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안 줘도 되겠는데? 완전히 막 확 끓이면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한 번씩 이렇게 써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한 번씩 가지고 있는 것, 비상식량이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식품들, 장비들 이렇게 한번 써보라네요. 써보면 확실히 어떻게 나중에 운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아시죠?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불 피우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밀폐된 공간에서 버너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착화제를 이용한 불 피운다거나 이런 어떤 화목난로를 사용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그 다음 이 쉘터의 높이에 맞게끔 불 화력 조절 잘 해야 됩니다. 괜히 불 세게 피웠다는 잘못하면 불똥이 튀어가지고 여기서 불이 붙거나 아니면 불이 올라와서 여기를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고생해서 만든 쉘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숯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이제 장가지 중심으로 조금씩 화력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큰 걸 넣게 되면 불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숯이 만들어졌으니까 조그만 가지 중심으로 손가락 굵기에 나무들 중심으로 넣어야지, 구름 가지 넣으면 이게 화력이 갑자기 높아져서 잘못하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불꽃이 올라서 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연료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숯만 만들어주면 나무 조금씩만 넣어도 됩니다. 조금씩 넣으면 화력이 계속 유지가 돼요. 조금씩 작은 나무들 조금씩. 불 약하다도 굵은 거 이만 큰 걸 넣게 되면 큰일 납니다. 확 올라와가지고 다 타버려. 이런 상황에는 작게 다시 불을 시작해야 된다면 큰 걸 또 깔고 다시 그 위에다가 장가지로 아까처럼 단계적으로 불을 피워가면서 화력 불 높이를, 예상한 높이를 맞춰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빨리 나무를 빼거나 물을 좀 반 정도 부어가지고 식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손가락만한 나무를 하나씩 넣으면서 불 높이를 유지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높이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죠. 그다음 연료도 어쨌든 젖은 나무들을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해서 스토브 주변에 또는 열원 주변에 계속 건조를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불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버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필요하면 물 여기 끓여가지고 체온 유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준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없습니다. 장비가 적절하게 잘 갖춰지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좀 훈련됐다면 겁낼 필요 없고 멘탈 관리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가장 위험 요소는 뭐 물도 아니고 식량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항상 제가 강조한 저체온증, 체온 유지. 역시 온도가 확 떨어져서 춥습니다. 새벽에 더 추워지면 나무를 더 집어넣어서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몸 가까운 곳에서 열을 이용해서 공기를 좀 데우는 그런 어떤 방법을 쓰면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 비 한 10분만 맞아도 저체온증으로 바로 체온 유지가 안 돼서 위험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비 굉장히 차가워요. 거의 얼음비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확실히 온도 떨어지겠는데, 잠깐 밖에 나왔다 왔거든요. 여기 춥다고 생각했는데 바깥에 나갔을 때는 정말 추워요. 안에는 작은 화롯대 불에 의해서 내부가 따뜻한 공기가 가득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잠깐 여기 있으면 좀 춥다 느꼈는데, 바깥에 나갔다 오니까 바깥 정말 추워요. 여기는 훈훈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작은 하나 차이가 큰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요런 보온 대책 같은 것들 잘 확보를 하면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다
충분히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요거 가성비 괜찮아요. 제가 하나 샀거든요. 한 2만 정도 하고. 다음에 한번 리뷰 하겠습니다만. 비샌드? 비샌드 제품인데 이거 이렇게 넓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불빛 조절도 되고. 충전용인데, 충전해서 사용한 건데. 크게 저격 소모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정말 환하게 잘 비춰집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들고 다닐만 해요. 합니다.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밤에 특별하게 할 게 없어. 이렇게 온도가 확 떨어지고 어두워져 버리면 밤에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야지 뭐. 빨리 자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나와서 이거 넣어주고요. 장가지. 지금 불 죽은 것 좀 이따 보시면 이렇게 또 살아납니다. 숯이 중요해요. 숯이 중요해. 1시간 정도 버틴데 큰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진짜 올려놓으면 사와서 예쁠 것 같아. 뜨거운 그 공기에서 연기는 위로 가겠죠. 제가 누워있는 위치까지는 큰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저거 뚫려 있으니까 공기 순환이 잘 된단 말이죠. 불 핀다 했을 때 항상 순환을 보여야 돼요. 특히 산소의 원활한 공급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원활한 배출, 그를 해야 된다. 자꾸 이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방심하고 무관심한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냐, 습관들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사고가 이어집니다. 연기사가 올라오죠? 연사가 연기 올라옵니다. 불이 쓱 붙으면 밤을 또 버티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일찍 잠자리에 지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커버 중요합니다. 커버도 중요해요. 머리 갖다 놓으면 끄기가 불편해. 안쪽에 프리스 침낭 같은 거 하나 아니면 3개월 침낭 하나 더 넣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침낭 커버, 침낭 안에다가 이너 침낭, 저렴한 거. 그러면 침낭 오염도 막을 수 있어요. 괜찮은데 지금 그런 것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봅시다. 가슴이 괜찮아. 내 머리 폼되게. 이렇게 뚫려있고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서 잠을 잤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충분하다. 저렴한 침낭만 가지고 있더라도 밤을 버티는데 문제 없다. 편하게 잠잔다는 개념이 아니죠. 밤을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냥 밤을 버틴다. 이제 불 좀 다시 피워가지고
몸을 좀 녹이고 따뜻한 물 한 잔 먹고 밖에서 이동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동이 틀려고 하네요. 오늘 일출 시간이 한 거의 6시 57분? 아직 일출 시간까지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침대 컵과 침대 잘 조합해서 따뜻하게 잘 지냈어요. 밤을 잘 보냈습니다. 지금 야영경 주변이 다 젖어가지고 마땅한 부시킷이 될 만한 게 없어 보이지만 비가 내려도 항상 비가 젖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면 불이 시작점 될 수 있는 부시킷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있죠. 지금 숲 완전 풀에서 그냥 쉘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적으로 그 아래쪽 부분 잘 보면 이미 덜 젖은 거 있습니다. 덜 젖은 거 있죠. 풀리고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불의 시작점을 쓰면 되죠. 바위 바위 틈도 늘 제가 굉장한 이런 틈들 자연적으로 만드는 틈도 있죠. 여기는 지금 완전히 젖었어. 완전 젖었죠. 떨어질 정도 젖었어. 이제 안쪽에 보면 말랐죠. 비교가 되죠? 비교가 이렇게 되죠. 같은 종의 낙엽인데. 이거 완전 젖었고, 근처에 있죠. 틈들 보면 있다고. 이렇게. 상적으로 덜 젖어 있는 낙엽들 못했습니다. 낙엽이 이렇게 확 쌓여있는 거 있잖아. 이거 들춰내도 됩니다. 이거 싹이 젖어 있는 것들 들춰내면 안쪽은 분재되어 있어요. 자, 젖으면 색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물을 떠뜨리면 딱 알 수 있는데 더 많은 거 걷어내보세요. 이렇게 화엽수 같은 것들은 층층이 지붕이 돼서 물을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는 젖죠. 어느 정도 두께에서는. 그 아래쪽은 쉘터를 만들었을 때 나무를 썼을 때 빗물을 막아내셔야 돼요. 젖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조합했어요. 여기 불의 시작점이 돼주는 거죠.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충분히 불의 시작점을 돼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글도를 이용해서 이 나무를 좀 다듬어 줘야 되는데, 정글도의 단점, 또 골목대의 단점이 뭐냐면, 이 좁은 공간 있죠. 이 제약대 공간. 그럼 밖에 비가 오면 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이 좁은 공간에 나무를 다듬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톱을 제가 추천드린 게 그거예요. 톱 같은 경우 그냥 휘두르고 할 필요 없이 이 제한된 공간에서도 원하는 만큼 크기를 잘라낼 수 있는데, 정글도는 이게 휘둘러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의 이 반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좀 부분이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공간의 제약성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나이프와 톱을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일단 제가 이거 가방에 늘 갖고 다니는 소형 벌목도, 제주의 요 여러 버전 중에 한 버전은 이게 작단 말이야. 짧아요. 상당히 짧고 가볍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나무를 다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톡 크게 많이 안 주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 제가 이제 서바이벌용 또는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경량의 벌목도를 디자인한 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생산 안 됩니다. 근데 요것을 모티브로 한 양산형 나대는 제가 디자인을 한 게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벌목도 같은 경우 한 50cm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사실은 사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고 피로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톱을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톱을 추천드려요. 이런 것들은 페더스틱을 또 만들어서 페더스틱과 함께 요거랑 시작점 낼 수 있는 낙엽과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죠. 불을 시작하면 좋겠죠. 불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를 충분히 해놓을수록 한 번에 불을 계속 키워낼 수 있어요. 페더스틱을 충분히 만들어 드러내고 그렇지. 만약에 저한테 어떤 칼 선택 딱 하나만 선택해서 그런 상황에 뭐 생존 상황이든 아니면 정글이든 뭐 국내 어떤 오지든 칼 하나만 선택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이런 짧은 칼보다는 길고 큰 칼을 선택할 겁니다. 정글도를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좋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벌목도 정도의 사이즈와 그다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칼 또는 톱과 이런 작은 사이즈 칼만 있어도 웬만한 어떤 서바이벌 상황은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종류별로 민감한 것부터 해서 서서히 굵은 가지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불 붙이면 되겠죠.
이제 테이프를 다 써버려가지고 바로 촉진제가 쓸만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시작해야죠. 자, 아래쪽이 완전히 숯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불국자가 됩니다. 이제 물을 좀 끓여서 오늘 아침은 요거 누룽지 먹을 거예요. 어제 저녁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안 먹어도 문제되는 거 없어요. 며칠 동안 안 먹은 건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물만 이렇게 잘 먹어주더라도 생존에서 큰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체온만 유지 잘 되면 먹는 거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숟가락도 들어있습니다. 숟가락 좋아합니다. 저 집에 있는 그 비상 식량 중에 누룽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좀 다 돼가면 그 지퍼백에 이렇게 담아서 다니고 그냥 먹어요. 그냥 갖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지퍼백에 시리얼, 건빵, 누룽지 같은 것들을 분할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먹는 거죠. 지금 아예 이렇게 상품화된 제품도 있는데 누룽지 좋아요. 칼로리 요거 누룽지가 보니까 225칼로리. 가방 공기가 150칼로리인가요? 그보다 좀 높게 나오죠. 주먹만한 봉지, 주먹보다 작은 봉지. 쌈부, 이것도 넣고 3분이에요, 누룽지. 넣고 3분.
난 미군 전투 식량보다는 제 입맛에 맞아요. 미군 전투 식량도 맛있어요. 맛있는 편인데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거는 좀 안 맞는 게 일부 있지만 맛있는 편인데, 근데 한국인의 전투 식량은 제가 봤을 때 이 누룽지 그냥 먹어도 되고, 이 지금 끓여서 먹어도 되고, 먹으면 든든해. 포만감도 있고 열량도 충분히 공급받고. 제가 갖고 다니는 누룽지에 비해서 맛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여기 뚫렸고 환기 때문에 뚫려 있지만 나갔을 때와 들어갔을 때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바깥에 손 딱 집어넣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훈훈해요. 이 안에 공기도 되게 훈훈합니다.